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꽃등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G2로 육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군 첫 군용 통신위성 발사 성공 10번째 군사위성 보유국이 됐다. 7월 21일자 기사가 났는데, 이제 한국이 이제 군사 작전 능력이 이제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F-35A를 우리가 8조 3천억을 주고, 40대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충교육으로, 야, 우리가 너 거 사줬으니까 너희도 뭐 기술 좀 주라. 그래가지고, 스텔스기 만드는 그런 기술들, 첨단 전투기 만드는 기술을 받아와서 만드는 게 지금 KF-X고, 그리고 이제 또, 군사 통신위성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로키드 마틴이 원래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주기로 했는데, 자기들은 지금 여력이 안 되니까는, 유럽에 있는 업체한테 주문해가지고, 그걸 사와서 이제 한국한테 줬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국군이 통신을 할 때, 무궁화 위성, 상업용 위성을 빌려가지고 군용 반, 민간 반, 뭐 이러시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무궁화 위성 같은 경우는 이 커버리지가 이제 싱가포르까지 커버를 하는데, 한국군 통신 위성 이게 뭐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위성 하나 띄우면은 이제 그 싱가포르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확실하게는 여기 육해공 해병대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작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국군이 이제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대량으로 본부에다 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위성을 활용한 그런 작전이 있겠죠. 그런 것들 하는 데는 이제 작전 제약이 없어지니까 한국군의 작전 성능이 이제 작전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비약적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한국은 주먹은 있었어요. 주먹은 있었는데 미국이 한국한테 첩보 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가렸다고. 그런데 눈을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잘 싸웠는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날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6개를 탑재를 하고 있다. 도산 안창호급을 우리가 3,000톤급을 만들었다. 뭐 이런 기술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수직 발사대가 뭐냐면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미사일 발사하는 이걸 잠수함에 탑재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 3,000톤급 잠수함, 디젤 잠수함에는 이런 걸 탑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다를까 미국의 원자력 핵잠수함 만드는 그 밥콕이라는 회사가 뭐 자문을 해줬다. 설계는 독자적으로 설계는 대우조선이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자문을 해준 거는 영국의 원자력 핵잠수함 만들고 항공모함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기술 자문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체의 유형 자체가 핵잠수함용 사이즈고 핵잠수함용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한국이 또 뭐가 있습니까? 2004년에 보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이미 설계하는 게 성공했다. 그러니까 선체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맞게끔 이미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 되면은 그 원자로를 갈아 끼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2017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있어가지고 탄도 중량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미사일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뭐 그러한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2016년 기사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1년 반이면 핵무장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성 원전에 가면은 폐연료봉이 쌓여 있는데 이거 재처리하면은 핵폭탄 18,5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그리고 뭐 재처리 또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제 한국이 뭐 핵물질
뭐 감싸일 수 있는 소재도 개발했고, 뭐 기술은, 이런 기술들은 이미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폭발 실험, 뭐 토목 기술 이런 것도 한국이 세계 최고다. 그리고 이제 실험실에서 그냥 그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북한처럼 핵 실험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이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도 지금 만들었고, 그거를 싣고 다닐 잠수함도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핵 추진은 원자력 추진으로 이제 그 추진체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나중에 미사일은 그렇게 다 완성되면은 한 10년 후가 되면은 핵미사일 만드는데 10단계까지가 있다면은 9단계까지는 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뭐 10년 있다가 그 탄도만 바꾸면 되니까, 탄도 최근 나오는 이야기 한 3개월이면 된다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끔 야금야금 미국이 기술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제 미국과 한미 우주협정을 맺었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우주 기술을 이양해 주는 겁니다. 달 탐사 기술이 달에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기술이 뭐냐면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하고 똑같고, 이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한국의 방산업체들, 미사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그 기술이 그 기술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런 걸 주게 되면은 한국이 10년 후면은 장거리 대륙간 핵미사일을 만들 수가 있다.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장거리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고서 다닐 수가 있게 된다. 그것도 핵잠수함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만톤급의 핵잠수함을 갖고 있다면은 한국은 뭐 한 5,000톤, 6,000톤급의 핵잠수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 경찰국가, 지역 패권국가, 지역 경찰국가가 되는 거죠. 미국이 이제 한국을 그래 만들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더 이상 이제 세계 분쟁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 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이 한국이 동북아시아 문제에 개입 안 하더라도 막 한국이 알아서 해라. 이제 한국이 그 정도 뭐 수준 되니까 하고 한국을 키워가지고 경찰 뭐 그러니까 동네 지역 방범대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역할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강의 아파치 헬기가 있는데 이게 한번 뜨면은 적 전차 16대를 파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아파치 헬기를 미국의 보잉사가 한국한테 야 이거 기술 줄 테니까 면허 생산을 하지 않을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물밑에서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500MD가 이제 한 오래전에 뭐 한 박정희 정권 때 들어온 70년대 후반에 들어온 500M라는 낡은 헬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인 헬기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보잉하고 지금 한국의 대한항공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소형 무장 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수리용 기동 헬기를 수리용 무장 헬기로 또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이 대형 공격 헬기, 중형 공격 헬기, 소형 공격 헬기, 그리고 무인 드론 공격 헬기를 다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국이 지금 이런 수리용 기동 헬기를 한 400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공격 헬기하고 수리용 기동 헬기하고 이 합동으로 날아가서 이제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한다. 왜? 이제 영토가 넓어지면요 언제 전차 장갑차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지금 한국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통일될 겁니다. 통일될 건데 지금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교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020년 되면 중공은 붕괴할 거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중국 곳곳에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재민이 4천만 미금 뭐 조 단위의 지금 뭐 피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전시 상태 선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암살 위협 때문에 재난 현장에 방문을 하지 못하고 도망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숨어 다니는 거죠. 6월 10일 이후로 지금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러고, 앞으로 이래 되면 이제 식량난, 남부 지역의 곡창지대가 지금 다 침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인성 전염병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 뭐 우한 폐렴이 또 확산될 거고 등등등, 뭐 돼지 콜레라도 지금 사람한테 옮긴다고 하죠. 그리고 에너지난, 달러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못 사오죠. 그러면은 올 연말 되면 대량 동사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진핑이가 이렇게 재난 뭐 현장에 얼굴을 못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내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겁에 질려 있냐면은 그 자기들 경호팀을 다 인적 자원을 다 교체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경호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내전이 발발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북한도 뭐 무너지고 중국 무너지고 북한 무너지는 거지 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통일도 될 거고, 통일되고 나면은 한국이 러시아, 북한,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소위 말하는 여기가 이제 최전방기지, 뭐 출장소라 해야 됩니까? 뭐 최전방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국을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괴롭히고 러시아를 괴롭히고 일본을 괴롭히게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애가 이 아시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변 국가들은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죠. 미국의 군사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저희는 저 같은 경우 방송에서 미주알, 고주알 이 전문 용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전문 용어를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그 시청자들 수준이 이제 40, 50대 이상의 우리 어머니들이 많으세요. 어머니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군사 이런 이야기를 뭐 무기 체계가 어쩌고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 흘러가는 흐름을 이야기해드리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불안하지가 않고 걱정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 공포를 덜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저희는 큰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다른 방송을 가서 보시면 된다. 저희 그래서 일부러 전문 용어 안 쓰고 일부러 값싼 언어, 아주 쉬운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항공모함을 하나 뭐 만들려고 하면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을 만들어 본들 지금 뭐 어떻게 바다에서 싸울 놈이 누가 있어요? 미국의 적이 다 중국, 러시아 뭐 다 지금 땅에 있는 거지 바다에서 싸울 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최신 함정을 350척까지 늘린다고 하다가 지금 뭐 한 290척 있는 거를 뭐 한 5, 60척을 더 늘린다고 하다가 야, 이거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뭐 이런 애들한테 항공모함 가지라고 기술을 주는 거예요. 항공모함 가지라고. 그 기술 주면은 뭐 합니까? 한국이 예를 들어 항공모함 가지면은 중국에 항공모함 4척 있는 거 그거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완전 빈 깡통인데 비행기가 뜨고 내리질 못하는데 그 항공모함에서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한국도 한 대 가지면 일본도 한 대 가지고 호주도 한 대 가지면 순식간에 그 잠수함이 짧은 시간에 4척 5척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겠다. 자기들은 바다에서 안 싸우고 이제 육지로 올라오겠다는 전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지금 차기 대형 수송함이 아니고 4만 톤급이 아니고 7만 톤급으로 만들어라. 계속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그런 이 캐퍼필드라고 비행기를 탁 사출시키는 사출기도 한국한테 판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박콕이라는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만들고 엘리자베스 영국 항공모함 설계하고 한 회사가 한국한테 야 우리가 설계 기술 줄게 이런 거 하라 계속 그렇게 지금 옆에서 이제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엔 기술 달라고 해도 안 줬는데 지금은 한국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한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 이제 패권 국가가 된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로 이제 쪼개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이거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냥 알아서 냅두라 이게 아니고 이걸 다 미국이 먹고 싶은 거예요. 미국의 컨트롤 통제하에 두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되냐고 미국이. 여기 문화가 틀린데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고 이 동네는 다 우리 민족끼리 끼리끼리 문화고 다 동이족 계열이고 하니까 어찌 된다?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여기 왜 다 동이족 아닙니까? 동이족. 야 우리 민족끼리 문화 똑같고 고조선 문명이고 그러면 뭐 여기 한국이 들어가가지고 새마을 운동 해주고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이 미국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인구가 최소 1, 2억 되면 여기다가 가스 팔아먹고 석유, 쉘 오일 팔아먹고 그 농수산물 팔아먹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제껴버리고 한국을 G2로 만들어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겠다. 그리고 이제 몽골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몽 연합 국가가 되면 어찌 됩니까? 중국 붕괴, 한국, 몽골 통일. 이 이명박 때 몽골과 통일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나 보네. 아따 빨리 갔구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구상하는 거는 이 지역을 다 미국의 컨트롤 하에 두고서 이제 한국한테 복잡하고 신경 쓰이고 관리하는 거는 한국 보고 하라. 그리고 미국은 돈만 챙기겠다. 어떻게? 여기 지역을 관통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아니고 한국, 만주, 몽골, 카자흐스탄 해가지고 이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이 내륙 철도 물류망을 미국이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를 건설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겠다. 돈은 자기들이 챙길 테니까 땅덩어리는 너가 가지라. 미국이 땅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땅에 대한 욕심도 없고 야 너가 먹고 그냥 이거 철도 부설권이나 주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명박 정권 때 한국의 주소, 집원 주소를 다 도로명 주소로 바꿨어요. 그리고 금융권의 그런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을 표준을 다 미국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도로 주소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다 연계가 됐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한국 땅이 되면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미군이 주한미군이 이제 주둔을 하게 되고 미군 기지를 깔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다 도로명 주소 쓰고 미국하고 시스템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이나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체제 국가 그리고 기독교 국가. 한국의 헌법은 그 기독교 성경 기반의 성경 위에서 성경을 그대로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고 성경을 그대로 만든 게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8년에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 이렇게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해가지고 고려인 강제이주 20만 명 끌려갔던 이 카자흐스탄 아슈토베까지 저희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 가면서 이제 뭘 했다? 여기서 독립군들 그 활동했던 데 가서 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이야기들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은 그쪽 미국 애들한테도 이런저런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지금 하고 청년들 공부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만주 수복을 위한 전략가 양성을 하니까 7월 23일 목요일, 24일 금요일, 25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는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한국 근현대사 제가 강의하고요. 4시부터 6시까지는 이충근 박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국제정세인데 딱히 제목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했으니까 와서 북한에 김정은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010-6832-0325 그거요. 1회당 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게 사실은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6.25 관련해가지고 좋은 내용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교육할 수 있는 영상 자료도 올려놓고 또 독후감 쓰기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독후감 쓰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여기 온라인 추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역사 책들 판매하는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런 걸 좀 사보시라는 거예요. 사는 거는 윈윈 미디어에서 이렇게 사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 놨습니다. 쇼핑몰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셔서 책도 좀 사보시고 책을 사보시면 저희한테 이제 이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자유라는 건요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을 갖다가 민주주의 정치 제도로 만든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여론 수렴 과정이 중요한 거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시장경제가 나오는 거고 법치주의가 나오는 거고 짜장면에 독 탈 거라 생각하면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경제가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라는 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같이 굴러가야지 그게 완벽한데 미국이 그렇고 지금 한국이 그렇고 이제 유럽이 그런데 유럽은 지금 이슬람이 지금 점점 먹어가고 있고 점점 또 사회주의화 가고 되어가고 있고 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한국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매우 큽니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해도 저희는 요즘에 이제 100% 노란딱지입니다. 월 1만원씩,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7-0248이고요. 후원 계좌는 438-20-016604 SC제일은행입니다. 방송 의견 문자는 샵7079-0325 한 통에 2,000원입니다. 이 전화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이버에서 이제 윈윈 미디어라고 검색하시면은 아까 온라인 쇼핑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책 구매 안 되면은 야, 책 좀 알려달라 안내 요청을 하시면은 010-6832-0325로 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올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하고 같이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